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.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할 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. 오늘 얘기할 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사실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리면 핸드폰으로 증권사 어플 켜서 사는 그 주식들 모두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. 왜 그런지 찬찬히 좀 얘기를 해보면요. 제가 주식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결국 어떤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이 자금을 땡겨오는 수단, 방법을 의미하고 채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정해진 이자와 만기대로 돈을 빌리고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업자를 구해서 투자를 받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내가 동업자가 돼서 이 회사에 준 돈으로 이 회사가 운영도 잘하고 투자도 하고 물건을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이 회사의 가치도,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되니까요.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제가 해당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라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채권 투자를 하신 투자자 A가 낸 돈은 회사 내부로 흘러 들어가서 운영 자금에 쓰이게 될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. 그럼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릴 때, 국내 주식시장이 열릴 때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한 주를 샀다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내가 지불한 그 5만 원이 회사 내부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 돈은 회사 내부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공모주, 상장이나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유상증자라던가 채권 같은 경우는 공모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을 거래하실 때만 여러분이 지불한 돈이 회사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실제로 시장이 열릴 때 거래하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차 같은 주식들은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시장의 개념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왜 중고시장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, 앞서 발행시장에서 A라는 투자자가 이 회사에 1,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는 종이를 받았다라고 해볼게요. 근데 이 투자자가 주식을 혹은 채권을 들고 있다가 중간에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. 혹은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이 이걸 중간에 팔고 싶다던가,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충분히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고 성장을 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라는 종이 조각의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다른 투자자, 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넘길 수가 있겠죠. 마치 중고 거래처럼 우리가 처음에 명품 가방, 좋은 가방, 예쁜 가방을 살 때는 샤넬이라는 업체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거지만 중간에 이 샤넬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샤넬이 질려서 다른 가방을 사봐야겠다, 혹은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샤넬을 중고시장에서, 요새 유행하는 당근마켓,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도 이런 샤넬 가방처럼 중간에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고 거래처럼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부르고요. 우리가 그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이 모두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내 혹은 장외로 브로커들끼리 채권을 매매하는, 이미 발행된 채권을 A 투자자에게서 B 투자자에게로, B 투자자에게서 C 투자자에게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이나 채권이 주로 중고시장인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.
우선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. 채권은 제가 앞에서 정해진 이자대로 돈을 빌려주고 특정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따라서 그럼 채권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요. 우리가 투자하는 채권이나 혹은 채권 ETF, 펀드 같은 경우에 바로 그 회사 혹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상과 거래하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채권을 투자를 해서 원금 보장이 되려면요. 일단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상과 바로 거래를 해야 하고 또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만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세 번째로 내가 돈을 빌려준 대상, 발행자가 망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도 붙겠죠. 자, 예를 들어서 보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. 여기 A 회사가 김모 씨라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발행한 채권이 있습니다. 1억 원을 10년 동안 빌렸고 매년 3%의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발행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 이 김모 씨가 10년이라는 만기까지 이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원금 보장이 되고 매년 3%의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김모 씨가 중간에 이 채권을 박 씨한테 팔았고 박 씨는 최 씨한테 팔았고 최 씨는 정 씨한테 팔았고 정 씨는 이 씨한테 팔았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. 그럼 여기 유통시장에서 채권에 투자한 최 씨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? 이 중고시장에서 최 씨가 박 씨로부터 채권을 사온 가격이 있을 것이고 최 씨가 정 씨에게 채권을 판 가격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중고시장에서의 가격은 채권이 만기 시점에 받을 수 있는 1억 원이라는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칩니다. 최 씨가 박 씨로부터 이 채권을 사올 때는 A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영업도 잘하고 있었고 시중의 금리도 막 0%대예요. 이 3%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. 최 씨는 이 채권을 예를 들어 1.2억 원에 사왔어요.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최 씨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이 채권을 중간에 유통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팔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A 회사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져서 망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도 그 사이에 0%대였는데 5%, 6%까지 상승을 해서 3%씩 이자를 주는 채권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변해버린 겁니다. 그러면 이때 최 씨가 채권을 팔려고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. 0.9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최 씨는 굉장히 답답하죠. 이거 만기가 되면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0.9억 원에 거래가 되는 게 말이 돼? 라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인 정 씨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 씨는 그 회사 망할지도 모르는데 0.9억 원 받고 헐값에 처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거래가 된다면 최 씨는 분명 이 채권 자체는 원금 보장이 되는 성격이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그 중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이번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질문을 주셨던 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그럼 삼성전자가 주가가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이렇게 거래하는 금액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돈이 회사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 굳이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?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회사가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중고시장으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 물건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시장에서의 주가입니다. 회사 입장에서 이 주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.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주가가
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길 바래 라는 의미는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이 회사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. 이 주주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물건을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중간에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. 삼성전자 주주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영상에서 제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말씀드리면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한테,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물건을 나눠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럼 이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때 얼마에 파느냐라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현재 주가가 됩니다. 따라서 이 현재 주가에서 10%, 20%, 30% 할인된 금액으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을 꼬시는 거죠. 지금 중고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우리 회사로 바로 지금 돈을 다이렉트로 꽂아주면 5만 원을 할인한 4만 원에 이 주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줄게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할 때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을 잘 꼬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.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으면 이 회사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회사 사업의 내용도 좋으니까 투자할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들로 회사는 중고시장에서의 가격, 주식의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주식, 채권 투자할 때 발행시장, 유통시장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